투데이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성현주 선임연구원의 리포트인데요. 중국의 1년 경제를 이끌어갈 정책을 정하는 양회가 진행되고 있죠. 이번 양회에서는 금융개혁과 1대1로 환경보호 정책 등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증권법 개정과 온라인 금융, 위안화의 국제화 등 통화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위안화 변동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통화정책 변수에 주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작성했던 작성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신증권 성현주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일 텐데 오늘 오전에 소식이 나왔죠. 7%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과연 중국이 뉴 노멀 시대로 진입을 인정한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전년도 7.5%에서 이제 7%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사실 전년도 이제 GDP 성장률 7.4%로 이제 처음으로 목표치를 하회한 바,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를 감안해서 이제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전반적으로 물가 지수랑 M2 증가율 그리고 소비 투자 목표치도 모두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사실 그 GDP 1%당 노동유발 개수를 감안했을 때 취업 고용 인구 수는 인구가 이제 1,000만 명 이상 증가를 하는 걸 감안을 하면 성장률 하향 조정이 크게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한다라는 그런 판단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재정 적자율은 그 대신 이제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한 2.3%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 정책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재정 적자를 감당을 하면서도 7%의 목표 성장률을 도달을 해보겠다. 하지만 전년보다는 목표 성장률이 낮아졌습니다. 신창타이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인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인대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그 이번 전인대에서 논의될 내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초점을 맞춰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번 지금 업무 보고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이제 희망통실시 및 또 예금보험 제도 출시가 이제 조만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확실히 중국은 기업융자 비용 축소를 위한 금융 개혁이 좀 중점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증권법 개정 그리고 온라인 금융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이제 변동법 확대 등과 같은 내용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IPO를 이제 심사지에서 등록제로 변경할 예정이고 후황통 같은 경우 이제 일일 매매 한도액이 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증권사가 이미 얼마 전에 한 20개 정도가 지금 비준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증권사 업무가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민영은행 설립도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위안화 국제화로 대부분 이제 전인대 이후에 위안화 변동폭 확대 여부가 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 변화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위안화란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전인대가 진행이 되고 나서 그 중국 정부에서는 위안화의 그 변동폭의 확대도 어느 정도 감당을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거든요. 좀 위안화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그 위안화 변동폭 확대 여부에 따른 이제 통화 정책 변수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이 이번 그 정부 업무 보고에서도 보면 확실히 뭐 공개시장 조작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지준율과 같은 통화 정책을 이제 적시에 사용할 것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추가 통화 완화 정책을 우선 지속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특히 이제 전인대 이후에 위안화 변동폭 확대가 만약에 실시된다면 오히려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여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2월 말에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1년 만기 대출 금리가 지금 이제 역대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추가 금리에 대한 사실 의구심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환율 변동폭을 확대를 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경기 둔화 우려를 감안해서 위안화 절하를 용인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중국
중국이 이제 금리 인하 등과 같은 좀 강력한 부양 조치를 계속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중국 정부에서도 이 위안화의 절하를 의도적으로 좀 용인을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외환 시장에서 우리나라까지 미칠 영향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절하 요인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 국내에도 만약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통화 정책 자체가 거의 이제 약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나라랑 좀 다른 상황이 이제 실제 실효 환율이라고 해서 이제 물가 지수 하락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위안화를 좀 절하 요인으로 더 가는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신증권 성현주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